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지?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나요? 과일은 매일 챙겨 드시는데도 이상하게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늘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밤중에 옆구리가 아파서 깨기도 하는데 내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병통치약처럼 믿어온 과일이 60세 이후에는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사과 하나, 운동 후 바나나, 저녁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면 비타민도 보충되고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제가 고령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좋은 음식으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 선택을 잘못하고 종류를 잘못 고르고 양도 무심코 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혼동이 특히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신장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필터인데 이 시기에는 이미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일을 언제 드세요? 하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배고플 때 먹어야 소화가 잘 되죠. 저녁에 조금 먹어야 속이 시원해요. 과일은 좋으니까 있으면 그냥 집어먹죠, 선생님. 겉보기엔 아주 평범하고 착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어떤 분에게는 급성 신부전, 폐부종, 고칼륨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이어져 응급실로 실려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혈액투석까지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그 위험을 전혀 과일과 연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상에게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과일 3가지, 그리고 아주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만 남겨주세요. 특히 부모님, 배우자, 주변 어르신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더더욱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신장과 관련된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보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요. 과일도 매일 챙겨 먹고요. 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입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자신이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신장을 종종 50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에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아직 물이 나오지만 안쪽은 이미 많이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며 탄닌 같은 수렴성 물질에도 훨씬 민감해집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진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리 부종, 잦은 피로, 소변 거품, 밤에 자주 깨는 증상들이 이미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노화로 넘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간청을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 번 손상된 신장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처럼
좋다고 믿는 음식으로 인한 과부하가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과일을 후식처럼, 간식처럼 자주 먹는 문화에서는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신장이 이미 지쳐 있는데도 우리는 비타민을 준다며 계속 이를 더 맡기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일들이 이 지친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과일과 환자 사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나도 매일 먹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고 앉아 계시는 내내 다리를 자꾸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이상해요. 먹는 건 더 건강해졌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식단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2개, 점심엔 오렌지 주스 1잔, 저녁에는 감 2개 드시고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주 모범적인 식단이네 라고 생각할 구성입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의 신장에게는 이 조합이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바나나의 칼륨, 오렌지 주스의 당과 산 성분, 감의 탄닌이 하루 종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던 것이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 혈중 칼륨은 경계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저는 고기보다 과일을 더 많이 먹었는데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60세 이후의 몸이 과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과일을 먹어도 신장이 충분히 감당해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예전 습관 그대로 먹다 보니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식습관을 가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과일을 약처럼 믿었고 신장은 그 사실을 조용히 참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일들이 특히 60세 이후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할까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과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달고 부드러워서 이만한 간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과 위장에는 감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가을 오후를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 어르신이 아들에게 거의 엎혀오다시피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한 복통과 구토, 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보니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가을이라 감이 너무 달아서 몇 개 먹었어요. 공복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원인을 떠올렸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굳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도 충분하고 장운동도 활발해 이 덩어리를 밀어내지만 노년층은 위산 분비와 장운동이 모두 약해져 쉽게 막히게 됩니다. 검사 결과 어르신의 위 안에는 큰 위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부숴낼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장이 받는 부담입니다.
위가 막히고 염증이 생기면 체액 균형이 무너지고 신장은 갑자기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60세 이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은 달다고 부드럽다고 결코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감은 신장과 위에 동시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며 에너지 보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특히 아침에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에는 이 바나나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바나나 2개씩 꼭 먹어요. 근육에도 좋고 쥐도 안 난다 해서요. 바로 이 습관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만 해도 약 357, 400mg 정도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때 바나나를 매일, 그것도 한 번에 2개씩 드시면 혈액 속 칼륨이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아주 애매합니다. 손발이 살짝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60대 후반 남성분은 요즘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것 같다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이미 위험선 근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바나나를 드셨다면 어느 날 갑자기 부정맥이나 심각한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나나는 절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매일 먹는 건강 과일이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할 과일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저녁에 많이 드시는 그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오렌지와 키위, 그리고 과일 주스입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면 더 흡수가 잘 된다고 믿고 저녁마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에게 갈아 마시는 과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과일을 씹어 먹을 때는 섬유질이 흡수 속도를 늦춰주지만 주스로 만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초반 여성분은 매일 저녁 TV를 보며 오렌지와 키위를 갈아 마셨습니다. 비타민C도 보충하고 피부에도 좋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다리가 붓고 숨이 조금만 차도 힘들어 하셨으며 소변에는 거품이 많았습니다. 당뇨도 없는데 혈당이 들쭉날쭉했고 신장 기능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반복된 과일 주스 섭취가 신장을 밤새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신장은 낮보다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때 당과 칼륨이 갑자기 몰려오면 신장은 2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중에 자주 깨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은 더 빠르게 지칩니다.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녁 과일 접시나 과일 주스 한 잔이 바로 이 함정입니다.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형태와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60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오히려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과일은 다 끊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에 몸에 맞지 않는 선택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과일은 신장을 괴롭히는 반면 어떤 과일은 오히려 신장을 도와주고 몸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께 해로운 과일을 줄이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과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다리 부기가 줄고 소변 거품이 옅어지며 이유 없이 축 처지던 피로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신장은 혹사만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요. 60세 이후의 신장은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와 같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라고 채찍질하면 무너지지만 일을 줄여주고 환경을 바꿔주면 훨씬 오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보약처럼 무작정 먹지 말고 신장을 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비교적 안전하고 신장을 도와주는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냉장고에 늘 있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당이 과하지 않고 칼륨 함량도 비교적 낮아 60세 이후에도 부담이 적은 과일에 속합니다. 제가 사과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펙틴은 장 안에서 부드러운 필터처럼 작용해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신장이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늘 몸이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늘 피곤하다고 하셨죠. 식습관을 살펴보니 산도가 높은 과일을 공복에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사과 반 개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실천하셨고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이 덜 무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신장을 괴롭히던 자극을 줄여준 결과입니다. 사과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장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나눠 맡아주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사과 1개가 아니라 반 개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물 대신 먹어도 좋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신장을 쉬게 하는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여름이나 환절기에 특히 많이 찾으시지만 사실 60세 이후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매우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사과와 마찬가지로 펙틴이 들어있어 장에서 당과 노폐물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은 신장이 갑자기 많은 양의 노폐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낮에도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리가 점점 붓고 몸이 무거워졌죠. 저는 무조건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 무렵 배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자연 수분이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늘고 신장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그 어르신은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루털린이라는 천연 한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고령층에게 흔한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배도 밤에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낮 시간대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배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을 쉬게 하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에 특히 좋은 과일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피부에 좋거나 눈 건강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고령층의 신장 건강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 손상부터 시작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호작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자주 흔들렸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식습관을 살펴보니 당분이 많은 간식이나 과일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간식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후 3텄 4시쯤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요. 단 몇 주 후 어르신은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에 처지던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혈관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역시 양입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올바른 시간에 먹으면 블루베리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과일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주는 과일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이유와 반드시 지켜야 할 먹는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편해지는 걸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점은 과일의 종류보다도 먹는 시간과 방식이 신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과나 배, 블루베리처럼 비교적 안전한 과일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먹으면 신장은 곧바로 부담을 느낍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복에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동시에 신장과 췌장이 한꺼번에 자극을 받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사과 한 개를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식사 후 1시간으로 시간을 바꾸자 며칠 만에 어지럼과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흡수가 완만하고 신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저녁 후 7시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떨어져 당과 칼륨이 혈액에 오래 남고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g 이하, 가능하면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가볍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절대적인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60세 이후 신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수치는 바로 혈중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이 정상 상한선에 가깝거나 이미 높다면 바나나, 오렌지, 멜론, 주스류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는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 신장 기능 단계에 따른 과일 제한입니다. GFR이 3 전후, 즉 3.3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사과나 배처럼 비교적 안전한 과일도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인천의 박영만 어르신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 폐부종으로 응급실에 오셨지만 이후 하루 과일량을 100g로 줄이고 2번으로 나누자 숨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은 회복보다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칙은 복용 중인 약과의 관계입니다.
칼륨 보존성 인뇨제, 일부 혈압약, 당뇨약은 칼륨을 몸에 남기기 때문에 과일 섭취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일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먹느냐가 생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지키신다면 과일은 다시 신장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일해온 신장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